송원재TV 시작합니다. 어제 두 가지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이 관계되는 두 가지 재판이 열려서 두 가지의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법정 증언은 검찰에서 하는 얘기와는 달리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이게 거짓말로 드러나면 위증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온 것은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는데, 이화영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입니다. 이 이화영이 쌍방울 측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일을 추진해달라 3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북한 측에. 이렇게 쌍방울 측에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이화영 입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화영의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현동입니다. 이 백현동 사업을 시행한 이 시행업자가 법정에서 이재명의 최측근이고 이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특혜를 가능하도록 한 로비스트입니다. 김인섭과 관련된 이야기를 증언을 했습니다. 김인섭이 200억을 요청을 했고 그 가운데 100억 원은 이재명에게 주는 것으로 자신은 알고 있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정 증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이 두 사건에서 나온 이재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이 두 가지 증언, 이 두 가지 증언에 따라서 앞으로 빠르면 다음 달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가장 키맨이 이화영입니다. 그 다음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재명의 측근인 김인섭입니다. 이제 이화영과 김인섭이 입을 열고 있거나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다음 달 초, 빠르면 다음 달 초 이재명이 소환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소환에 이어서 그 다음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이재명이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영입을 한 것도 사실은 이해찬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이고, 이 이화영을 고리로 해서 이해찬도 쌍방울로부터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도 받았고 또 중국을 방문하는 그런 비용도 쌍방울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해찬도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쌍방울 측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또 자신의 쌍방울 대북 사업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냈다. 그 중에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개선 사업이었다. 농장 개선 사업이었다. 또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경비였다. 방북을 위한 준비 자금이었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이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법정에서 밝힌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자신은 관계가 없고 모두 쌍방울 측이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 중에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이 준비자금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화영 쪽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이화영 쪽 변호인이 이화영이 쌍방울 측에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다음 대선에 방북이 필요하니까 이 방북에 협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정 증언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 다음 이화영이 최근에 검찰에 자신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이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에 부탁을 했고 이걸 이재명에게 보고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그러니까 이 300만 달러는 이제 입을 열어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00만 달러, 이 북한의 소위 스마트팜 개선 사업, 이 500만 달러는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 부분까지 완료가 돼야 이재명을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은 스마트팜 개선 사업을 통해서 이 대북 사업, 이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었고 그걸 틈타서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유리하다.
거기에는 자금이 들어간다. 그 300만 달러 자금을 쌍방울에 요청을 했고 쌍방울이 그것을 들어줬다. 이렇게 경기도의 이재명과 쌍방울 측이 결탁을 해서 서로가 이익을 보는 이런 구조로 움직였을 것이다. 검찰이 보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이 부분이 모두 확인이 되면 이재명을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쌍방울로부터 많은 혜택을 이화영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이해찬도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화영이 입장을 바꿔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주목이 됩니다. 이제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이재명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가장 핵심 인물로 이화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이 모든 것을 부인하다가 이제는 입장을 바꿨다.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은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판은 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입니다. 이 백현동을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서 이 백현동을 아파트로 개발을 하기로 하고 이 개발 사업자,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사업자를 위해서 각종 특혜를 줍니다. 사업의 인허가는 물론이고 이 주택 용지 부분을 비율을 크게 높여주는 등 이렇게 각종 특혜를 줍니다. 그 특혜를 주는 데는 김인섭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가장 측근입니다. 이 김인섭을 내세워서 각종 특혜를 주게 되는데 지금 이 김인섭과 백현동 개발 시행업자는 모두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업자가 김인섭에게 77억 원 정도를 줬다라는 게 지금까지 드러나서 모두 구속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린 것인데 이 시행업자가 어제 재판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김인섭이 자신에게 200억 원을 요구를 했다. 그 중에 절반 100억 원은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인섭과 자신 사이에는 이 백현동 개발, 인허가, 특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재명과 정진상이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200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은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시행업자 이름이 정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정 대표가 어제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백현동이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서 굉장히 원래부터 특혜인데다가 또 이 정바울 대표에게 인허가를 해주면서 백현동의 이 주거용지와 연구개발용지 비율을 원래는 50대 50이었던 것을 주거용지를 60%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특혜를 줬다. 그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정바울 대표의 어제 법정 증언에 따르면 김인섭이 지난 2014년 말에 장모상을 당했는데 이 장모상을 당해서 문상을 온 이재명에게 이 문제를 꺼내자. 그러니까 이 주택용지 비율을 좀 높여달라 하는 이 문제를 꺼내자 이재명이 그러면 6대4로 하면 되지 이게 법에서 정해놓은 것도 아니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서 이 문상원 자리에서 6대4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김인섭의 얘기를 듣고 이 시행업자인 정바울이 성남시 공무원을 만났더니 주거용지 비율을 60%로 높여라 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접수해서 이게 특혜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제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바울이라고 하는 백현동 개발 시행업자 이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재명이 직접 주거용지 비율을 높여줬다. 높여주도록 성남시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셈입니다. 백현동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김인섭입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화영입니다. 이제 쌍방울 관련해서는 이화영이 입을 열기 시작했으니까 검찰이 곧 모든 것을 이재명과 연결되는 모든 혐의를 검찰이 증언,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백현동은 아직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바울이라고 하는 이 백현동 시행업자가 재판정에서 모두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김인섭 차례입니다. 김인섭이 입을 열어야 이재명의 모든 혐의가 구체화됩니다. 김인섭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인섭이 200억 원을 요구했고 그 가운데 77억 원 정도는 현재 김인섭이 받은 것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서 김인섭도 구속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섭이 받은 돈 가운데 이미 상당 부분의 돈이 정진상이나 이재명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 백현동 시행업자에게 요구했던 200억 원, 이 돈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김인섭에게 건네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김인섭이 불지 않으면 이 모든 백현동에 관련된 특혜, 모든 걸 김인섭이 다 덮어써야 되는 형편입니다. 모든 증언, 증거도 나와 있기 때문에 김인섭도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인섭도 입을 열게 된다면 백현동 개발 특혜에 대한 이재명의 이 특혜 부분도 모두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이 다음 달에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난 뒤가 되면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이제 이재명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고, 민주당도 이렇게 껍데기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아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더라도, 또 버티더라도 국회 표결에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의 구속이 현실화될지 일단 다음 달 이재명의 소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